자동차 반도체를 하려면 AEC Q100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 OEM도 마찬가지고 네. 해외에 있는 모든 자동차 OEM에서 네. AC 퀄리파이드 된 부품을 음. 기본 전제 요구 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요즘 뭐 쇼티지라고 해서 뭐 자동차 팔 때 보면 뭐 어떤 기능을 빼고 팔았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던데, 자동차 반도체하고 일반 이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좀 다르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기능 자체는 크게 네. 다르진 않지만 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그리고 제조하는 공정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장이 발생하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반도체보다 사실 신뢰성이 가장 키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신뢰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로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네. 저희가 신뢰성은 사실 뭐 신뢰성의 정의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품이 이제 요구되는 기능을 주어진 환경에서 의도하는 기간만큼 수행할 확률입니다. 보시면 이제 품질과 신뢰성을 이제 많이 좀 혼동하시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그쵸. 케이스가 있긴 한데, 네, 약간 헷갈려요. 네네, 품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품이 제조하고 나서 네. 바로 이게 양품이다, 불량이다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품질 기준이라고 보시면, 네. 신뢰성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이 우리가 의도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는 게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뢰성 같은 경우는 품질에 시간 개념이 더해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상업용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신뢰성을 이제 신뢰성에 대한 차이를 두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고온 공정과 ESD 설계, 네. ESD 포함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재료 자체도 사실 차량 환경이 훨씬 더 가혹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냥 손에 들고 다니고 거의 뭐 동작 온도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내에서 뭐 20도, 뭐 10도, 20도 이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항상 들고 다니고, 뭐 겨울에 춥더라도 엄청 그렇게 밖에 안 놔두고 할 텐데, 자동차는 엄청 춥거나 덥거나 뭐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까 뭔가 설계부터 좀 달라진다는 얘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차량 전체의 이제 온도 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엔진룸 근처가 될 뜨겁잖아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엔진룸 이외에도 차량 외부에 있는 곳이 약 125도 정도까지 125도. 온도가 올라가고요. 우리가 네. 이 반도체 이렇게 스펙들 기업들이 내놓잖아요. 네네. 그게 온도 범위가 있던데, 그게 일반 컨슈머용이랑 산업용이랑 자동차용 온도 범위가 다 다르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컨슈머용 같은 경우 가장 뭐 소비자용 같은 경우는 뭐 0도에서 85도 0도에서 정도가 85도. 이제 네. 주로 사용되는 온도고요. 네.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그리고 차량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에서 150도까지 150 까지. 동작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재료가 다른가요, 그러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반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 125도까지만 보장을 하면 그동안은 문제는 없었지만, 산업용까지는. 네네. 그렇죠. 예. 차량용 같은 경우는 150도까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내열성 있는 재료, 그리고 설계 자체에서도 마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신뢰성을 측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신뢰성을 측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덱이라는 표준을 근거로 네. 이제 상업용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차량용 같은 경우는 AEC라는 협회에서 만든 AEC 규격을 따라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덱이 어떤 규격이라고? 제덱이 주로 메모리 쪽. 네네, 맞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신뢰성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그 미국 세계 2차 대전 때 네. 미 국방성에서 제정한 밀 스탠다드에서 최초로 수립이 됐고요. MIL 스탠다드. 네, 밀 스탠다드고요.
그 규격을 토대로 일단 제덱에서 신뢰성 평가 네.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제덱에서 활동하시던 미국 자동차 빅3 포드, GM, 크라이슬러의 품질 담당자분들께서 자동차에 적합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논의를 해서 만든 게 AEC 협회입니다. AEC. 네, AEC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카운실이라는 곳이고요. 네. 미국의 어떤 모임이군요. 네, 맞습니다. 제덱 같은 경우도 미국의 단체고요. 네. AEC도 미국의 단체입니다. 이 신뢰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EC는 그러면 그런 어떤 신뢰성 평가 기준 같은 걸 만드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초기에 이제 AE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그 밑에 있는 전장 협력사들, 뭐 네. 보시, 네. 비스테온, 그리고 파이오니아 이런 회사들을 모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반도체 평가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피니온, 프리스케일, 뭐 STM 이런 반도체 협회를 이제 초청을 해서 AEC라는 협회를 조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다양한 규격들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접 회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반도체 IC 같은 경우는 네. AEC Q100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Q100. 네. 능동 소자 같은 경우는 Q101 네. 그리고 수동 소자 같은 경우는 Q200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반도체 회사에서 내놓는 어떤 그 자동차용 반도체 신제품을 내놨다라고 하면 AEC Q100 뭐 인증을 득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던데 네네, 맞습니다.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증이라고 얘기했나? 하여튼 AEC Q100을 통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뭐 테스트를 하고 통과 점수를 뭐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AEC 규격을 통해서 AEC 문서를 살펴보면 네. 이 해당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AEC 퀄리파이드라는 문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 이 AEC 퀄리파이드는 이 해당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전체 준수를 한 제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신뢰성 평가, 반도체 신뢰성 평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건 규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을 인증해주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증을 받았다. AEC Q100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는 뭐 150도 이상,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뭐 그리고 뭐 기간은 뭐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에러율은 뭐 에러율이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EC Q100을 뭐 인증을 득했다라는 거는 그냥 본인들 스스로 테스트하고 그냥 네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결과를 네. 어나운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제조사가 네. 직접 평가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과를 내보내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QRT와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네. 이제 인증서를 보고서를 발급하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이 AEC라는 게 반도체 신뢰성 평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규정한 게 있다면 그 기관에 위임받은 시험소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평가 같은 경우는 인정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정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제조사가 평가해서 리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를 가지고 평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EC Q100을 받으려면 그 테스트 시험 항목이 많이 있습니까? 네네, 많습니다. 얼마나 몇 개나 실제로 AEC Q100 안에 시험 테스트 항목으로 약 50개 정도가 50개나 돼요.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오. 다만 이제 이런 신뢰성 평가 항목들은 AEC가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덱에서 팔로우업해서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제 자동차에 적합하게 온도 조건이나 테스트 컨디션을 약간 변경을 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환경시험은 뭐 고온이나 온도. 습도, 네. 네, 온도나 습도 평가가 있고, 그리고 뭐 충격이나 진동 같은 물리시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ESD나 EMC,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정기적 특성 검증 실험도 있습니다. 50가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다 통과해야 본인들이 우리는 득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AC 큐백 문서 안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AC 퀄리파이드라는 이제 단어를 붙여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김 연구원님은 그쪽 테스트 많이 신뢰성 평가 많이 하시죠? 네네, 저는 계속 신뢰성 평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QRT에서 근무한 지 15년 정도 15년 됐습니다. 되셨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 한두 개, 세 개 미달하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까? 일단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 결과는 제조사가 보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테스트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이 페일된 제품이 필드에 나가서 고장이 나면 그 귀책 사유는 모두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상당히 조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아니, 결과를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QRT 같은 제3의 어떤 기업에 이거를 성적서를 또 맡길 수도 있고 네네.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50개 항목 중에 뭐 턱걸이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가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몇몇 항목들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뢰성 평가를 하는 목적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품질에 미달되는 제품을 거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에 못 미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이. 그런 페일이 되는 케이스가 네. 다소 있고요. 다수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는 이제 제조사가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커렉티브 액션을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해서 시험을 재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제품 테스트 해보시면 그렇게 미달되는 제품들은 몇 개나 있어요? 요 근래는 사실 반도체 설계나 그리고 네. 패키징 그런 공정들 같은 경우는 잘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페일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그게 네, 통과를 기본적인 하고. 신뢰성 평가는 대부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서를 갖고 본인들이 어디 프로모션 할 때, 뭐 자동차 기업이 프로모션 할 때 AC 큐백을 만족한다. 이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단일 성적서 보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량용 부품에 대한 품질 시스템이 있거든요. IATF 16949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6949. 네네. IATF 16949. 네네, 차량용 부품을 제조하는 이제 기업 그리고 관련된 품질 경영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이 해당 부품에 대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문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뢰성 보고서는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양산 승인원 PPAP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안에 항목으로 포함돼서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뭐 작성하는 거에 뭐 시간이 많이 일단 뭐 수 100페이지, 수 1000페이지 정도 되죠. 네. 그래요? 보고서 자체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네. 차량 부품에 대한 재료부터 공정 그리고 뭐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페이지가 많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에 들어간 요 IC를 하나 만들면 그렇게 AC 큐백에 대해서 그 항목을 만족하는지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IATF 16949. 네네. 이게 어려운데 IATA 16949. 네, IATF. 네네. IATF 16949에 맞춰서도 이게 어떤 공정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었는지 쭉 다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강제되는 건 아니죠. 일단 자동차 OEM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AEC라는 그 단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데 네네, 사실 맞습니다. 차는 미국 차는 별로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 차보다는 유럽 혹은 뭐 아시아에서 일본, 뭐 한국 이런 쪽 차들이 출하량이 되는 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에도 그런 규격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 이제 AC 규격이 없었을 때는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이타라는 제이타. 네. 일본에서 발행한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덱 제덱. 이런 제덱을 있었고. 통해서 제덱에 있는 신뢰성 항목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잘 정립한 인하우스 규격을 통해서 반도체 평가들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 AEC라는 협회가 생기고 규격이 발행된 지 약 25년 정도가 됐거든요. 꽤 되었네요. 네네. 네. 1994년도에 AEC 큐백이 최초 발행이 됐고 네. 지금 2022년 현재 H 버전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H 버전이요? 네네. 그 전에는 뭐 다 알파벳 버전으로. 네, 알파벳 순서대로 그럼 A 버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A부터 H까지. 네. 엄청 많이 이렇게 네네. 리뷰를 한 거네요. 다만 이제 네. 신뢰성 평가 항목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고 네. 이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한 체인지만 계속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AC 큐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이제 조인트해서 규격을 제정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유럽 뭐 BMW, 아우디, 벤츠 같은 회사도 참여를 해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CE 큐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 ISO 26162 파트 11에 반도체 부품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고하는 신뢰성 평가 규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하긴 뭐 미국이 자동차 시장 제일 크니까 북미 쪽이 자동차 시장 굉장히 크니까 뭐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 뭐 AC 큐백 뭐 안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도 좀 있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워낙 큰 것도 있지만 사실 기존에 AC처럼 이렇게 자동차의 관점에서 생각한 신뢰성 규격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뭐 유럽 자동차 OEM에서도 이렇게까지 자동차 관련된 규격이 있으면 자기들도 관리하기 편하니까 채택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어떤 칩을 뭐 테스트해달라고 누군가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QRT로 보내면 어떻게 와요? 칩 하나만 딱 옵니까? 아니면 보드로 해서 이렇게 오나요?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접 회로 기준으로 약 50개의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항목 안에는 반도체를 동작시키는 실험도 있고, 네. 그리고 반도체 단품을 그대로 이제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치하는 그런 실험도 구분이 있습니다. 네. 그 시험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주변 환경 말씀해주신 뭐 보드를 꾸미고 네. 동작 환경을 구성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샘플 이제 반도체 하나에 뭐 수명 시험 예를 들어서 고온 동작 시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샘플 사이즈가 231개입니다. 231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모든 항목이 뭐 그 정도의 수량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반도체 평가 AC 큐백을 진행하려면 사실 1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의뢰하는 쪽에서 그 이제 샘플도 이렇게 다 주는 거군요. 1000개 이상씩. 맞습니다. 네.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 평가는 1000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뢰하면 1000시간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실험 시간만 1000시간이 걸리고요. 실험 시간만 1000시간이 네네, 걸린다고요? 실험 시간만 1000시간이고요. 몇 개월이 1000시간이면 6주 정도 6주 걸리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간에 제품이 1000시간 이후에 나오게 돼서 불량 검사를 하면 언제쯤 고장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품을 꺼내서 검사하는 시간도 소요되고 네. 보통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분기 정도가 걸리는 네네. 거군요.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테스트하고 뭐 또 리포트하는 뭐 쓰는 시간도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리포팅이나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네. 물론 이제 보드를 제품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보드를 설계하고 그리고 동작 환경을 구성하는 그 시간은 이제 제외하고 실제 시험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내든 국외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AC 큐백의 그 항목에 맞춰서 시험 평가를 해주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네, 물론 저희 QRT와 같은 이제 신뢰성 평가 시험소들이 국내외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해외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QRT가 가장 먼저 AC 큐백에 대한 코라스 인증, 시험소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그 인증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험소 같은 경우 저희 같은 신뢰성 시험소 같은 경우는 네. 코라스라는 네. 국가공인 시험 인정 기구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시험소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QRT 같은 경우는 AC 평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네. 인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AC 안에 있는 항목 중에 가장 커버리지가 넓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50개를 다 하는 건 아닌가 보죠? 그 50개 항목이 전체 신뢰성 평가 항목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웨이퍼 레벨의 신뢰성, 웨이퍼 평가도 있고 그리고 수율 평가도 있고 네. 패키지 평가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개 안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커버리지는 QRT가 제일 높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군요. 1년에 몇 개 정도나 들어와요?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국내에서 뭐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하시는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도 일부 네. QRT에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그 자동차 반도체를 하려면 AEC 큐백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 OEM도 마찬가지고 네. 해외에 있는 모든 자동차 OEM에서 네. AC 퀄리파이드 된 부품을 이제 기본 전제 요구 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50개 항목 안 지킨 것들은 이제 못 쓴다. 아니, 넣지를 못한다라는 거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항목 중에 네. 패스 페일이 규정되지 않은 그런 항목들도 있고요. 아, 네, 그래요?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아, 구성되어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항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제조사와 협의해서 네. 이제 이런 항목들을 뭐 제외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전체 항목이 다 아, 이제 리포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럼 대략 한 몇 개 정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신뢰성 시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행을 당연히, 하고요. 네. 네네. 당연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 특성에 따라서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실험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성에 따라 그리고 기능 구조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항목들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되겠죠. 한국에 자동차 반도체 하는 국내 로컬 기업들 꽤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아는 회사도 뭐 수십 군데 정도는 아, 되는 것 꽤 같습니다. 있네요. 네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